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때이기도 하죠.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보면 광고 규제나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 지정 등이 담겼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음주 조장 환경 개선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을,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셨죠. 수능 한파는 아니었지만 긴장한 수험생들에게는 한파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충청은 나쁨, 다른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이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6.8도, 습도는 64%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5도, 강릉 17도, 대구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하다는 의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같이 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화요일에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광고를 규제합니다. 모들이 맛있게 술을 마시는 표정을 부각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마실 때 나는 이른바 목넘김 소리를 강조하면 규제 대상입니다. 또 술을 마실 수 없는 지역도 법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술잔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우리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스 애플리케이션도 열려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보건복지부 내용은 음주 조장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선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2월에 음주 조장 환경 개선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음주 조장 환경 개선 협의체가 발족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그동안 이제 국가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어요. 2006년도에 한번 우리가 파랑새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흐지부지 됐고, 그냥 큰 틀에서 건강 정책 안에서만 이렇게 다뤄져 오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음주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또 음주 폐해를 이제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세계적 흐름이에요. 아마 이런 거를 인식을 해서 정부 당국이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이제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또 종합적인 걸 또 만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그런데 술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아세요. 근데 술 마실 땐 또 까맣게 잊어버리죠. 해로우면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마시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식도암, 인두암, 후두암, 간암, 결장, 유방암 이런 7개의 암의 원인이라는 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줬지만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예.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작동을 했겠죠. 근데 아마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못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음주의 장점만을 미화해서 권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그런 정보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서를 이렇게 좀 몸에 좋다 미화하는 것만 계속 이렇게 조장하는 집단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흡연과 비교하면 담배 그 케이스에다가 뭔가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캠페인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이 음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술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제연합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 같은 기구에서는 과한 음주를 경제라든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단순히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이 되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음주 때문에 건강한 노동력을 상실하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그런 이제 경제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면 이것도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주로 인한 이제 범죄나 주치 폭력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불안, 무질서 이런 사회 불안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피해들이 음주가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회가 좀 더 발전한 사회로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이나 WHO에서 이 문제를 사회 발전이나 경제 발전의 문제로 보고 단순히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각 나라들마다 이제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 있으니 그걸 세이퍼라고 하는 5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WHO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유엔도 이런 노력을 하니까 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주류 회사들은 이거를 제어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주류 회사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홍보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교육 홍보를 하면 다른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데요. 왜냐하면 교육 홍보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주류 업계에서는 좋아하는 전략인 거죠. 우리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게 WHO와 유엔의 권고입니다. 그렇군요. 그 WHO 얘기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손해들 그런 것들을 연구한 비용 연구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음주로 인해서 순전히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분은 4,800명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걸 투기한 거에 보면 13,200명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30대나 50대의 집단에서 이제 음주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도 우리가 좀 노동력 이제 상실이라는 측면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천억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런 건 흡연이나 비만보다 많은 액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살, 범죄 이런 것도 음주와 연관이 있고 특별히 강력범죄 같은 건 30%가 이 술 취한 상태에서 한다. 자살 같은 경우에도 40%가 음주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대표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구체적으로 수치를 측정해 본 연구도 있었군요. 앞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음주로 인한 손해, 피해 이런 것들은 국가 책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아까 세이퍼라는 정책을 좀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이제 WHO에서는 이게 비용 효과적인 건지 근거가 있는 것만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해라.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문제 음주자를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선별하고 치료받기 위한 접근성을 이제 늘려라. 그다음에 주류 광고나 후원에 대한 금지를 해라. 그다음에 세금 및 가격 정책을 이용해서
주류 가격을 인상해라. 근데 이제 마지막 게 사실은 제일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해왔던 음주 관련 홍보라든지 운동과는 좀 괴리감이 있이 굉장히 강력한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사안들로 보이거든요. 이 세이퍼가. 네, 그렇습니다. 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요즘에 또 높아졌는데요. 근데 이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에 국한된 것이고요. 사실 음주는 개인적인 자유로운 선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네. 세계보건기구는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규제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돈 주고 배운 게 술 마시는 건데 국가가 왜 나를 구속하냐 이제 이런 맥락인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개인이 음주 행동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화나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우리가 강요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술자리 가보면 느끼지 않으면 안 마시고 싶어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보호해 줄 거냐 하는 관점에서 국가가 또는 사회가 나서서 이걸 보호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접 음주 폐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술 마시는 사람 때문에 술 안 마시는 사람에게 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음주 소란 범죄, 그다음에 성폭력,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료 자꾸 오르는데 건강보험 재정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주자에 의해서 생기는 그 폐해를 비음주자가 이제 나눠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누가 보호해 줄까?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선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 공공의 선이 우선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가가 이런 계획을 만들고 이제 실행을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같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아요. 강요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선택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군요. 그리고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만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으면은 살인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국가에서 음주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술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담배가 우리한테 미치는 게 훨씬 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피해가 담배는 어떻게 보면 사망까지는 당장 안 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사망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 평생 불구로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이제 상병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거 이렇게 재정 나가는 걸 보면 술에서 나가는 것이 담배에서 나가는 것보다 많아요. 술 때문에 나가는 돈이.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 두 번째가 이제 술이고요. 세 예. 번째가 담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훨씬 담배보다 술이 우리 일상에서 미치는 게 훨씬 폐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 다들 그것을 잘 모르시죠. 그렇군요.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와 같이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규제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광고에 대한 규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 네.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꿀꺽꿀꺽 그런 소리를 규제하는 건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사실은 조금 약해요. 이제 WHO에서 권고한 거에 비하면. 근데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보다 법을 이런 걸 이제 만들면 이걸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안 지킵니다. 예. 그러면 아예 효과가 없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짧게 끝으로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때부터 이런 음주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까요?
저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광고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필요하고요. 예. 부모 대상 청소년 예방 교육을 해야만 된다. 그런 걸 할 때 청소년 교육이 효과가 생기게 되지. 그렇군요. 그냥 청소년들에게 교육만 해서는 효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른들도 술 조절 제대로 못해서 온갖 사고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만 나무라기에는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정부 그렇죠. 대책을 계기로 음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주 조장 환경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상습 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화성시에 있는 덕원건설로 취득세 57억 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김영수 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경기도 고액 체납자는 2만 1,000여 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천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508명의 명단이 인천시 홈페이지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의 규모는 153억 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감사원에서 지난 5일부터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신규 채용과 2014년부터 5년간 정규직 채용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채용 계획 수립부터 공고, 필기, 면접에 이르는 과정에서 취약 요인을 점검합니다.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를 맞아서 인천시가 AI, 즉 조류독감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러시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에서 겨울 철새가 도래하고 있고 서울 중랑천과 경기 포천천 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소독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서 소독을 하고 철새 출현 지역 출입 자제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민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금류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그물망 정비, 발판 소독조 설치 등을 집중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AI와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합니다.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분양 가격 세부 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서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끈 SK 와이번스의 트레이 힐만 감독이 인천 영예 시민이 됩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후 한국 시리즈 우승 축하 행사 때 힐만 감독에게 영예 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만 감독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인천 시민에게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안겨준 공로를 인정받아 33번째 인천 영예 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율주행 모터쇼가 오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모터쇼는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시승회와 자율주행 산업박람회, 국제포럼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박람회는 27개 기업이 참가해서 차량 감지 센서와 자율주행차 부품, 초소형 전기차, 안전주행장치 등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에는 안전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 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 김유정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디 출장 중이신가 봐요? 네, 출장 중이고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게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수험생들이 쉴 만한 공간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식도락 여행이랑 힐링 여행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제천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려고요. 아, 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제천에는 제천에는 일단 청풍호가 있어요. 네. 청풍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데요. 거기 안에 유람선을 탈 수 있거든요. 예. 1시간 반 정도 유람선을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 청풍호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천히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유람선뿐 아니라 모노레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노레일은 네. 어떻습니까? 이게 모노레일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모노레일이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스릴을 넘치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쵸. 예. 6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모노레일을 타는데요. 사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한 시속 50m? 시속 50m? 50km. 예, 50m. 네네. 예. 50m 정도로 아주 느려요. 정말 느려요. 그렇군요. 네. 경사가 45도, 50도, 가끔은 한 60도까지 해서 누워서 갈 정도로 되게 그냥 경사가 아주 가파라요. 모노레일. 예. 네. 그래서 그 모노레일을 타고 있으면 가끔은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잃어버리시기도 하신대요. 아, 그 정도인가요? 예. 네, 그 정도로 경사가 너무 높아서. 근데 그게 아주 스릴이 넘치거든요. 예. 그 산 정상까지 원래 올라갔는데 한 올해 3월에 오픈하는 케이블카 때문에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요. 이 코스까지 올라가고 다시 돌아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도 스릴이 넘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경사를 또 다시 앞으로 내리는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 쏠려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그 스릴이 넘치는 거를 초등학생이나 젊은 아기들도 다 즐기면서 다 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제천에서 한번 타봐야 되는 명물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진 네. 보니까 마치 그 예전 놀이동산에 있던 다람쥐통 그렇게 생겼는데 재밌어 보이네요. 시속 50m로 다니는 모노레일. 네, 그러니까 시속 50m라고 하면 별로 무섭기나 하겠어 이렇게 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뭐 1분에 50m 가는 그런 속도라도 스릴이 넘친다.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요. 주머니에다 네. 동전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맞아요.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케이블카 맞아요. 하면은 또 우리 김유정 기자의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케이블카가 3월에 생긴다고 해서 정말 반가워했는데요. 예. 사실 이 케이블카가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어요. 3월에 오픈을 하는데 그 케이블카 공사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아쉽게도 케이블카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 공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게 거기다가 또 이제 단풍이 좀 지고 있잖아요. 네. 단풍이 지고 있으니까 이파리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미끌거리더라고요. 아, 그럴 원래 때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올라갔었는데, 케이블카 그 역사를 지금 거의 공사가 완성돼 있어요. 예. 내년 3월에 오픈하고 3월 1일에 오픈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예. 막 올라갔는데 너무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청투모를 끼고 있는 그 제천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고요. 예. 360도 파노라마로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케이블카 생기면 이 아름다운 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보기 쉽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고요. 하나 더는 거기에 또 이제 스카이워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워크까지 생기면 스릴 넘치는 케이블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걸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올라가기 좀 힘드신 분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정상에서 제천 시내를 쭉 내려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식도락 여행으로 제천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식도락 여행을 소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제천은 식도락 여행지로도 아주 충분한 곳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천이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로 한 20개 정도의 식당을 묶어서요. 꼭 약초로 이제 만들어진 간장, 고추장 이런 거를 사용해서 건강에도 좋고 예. 그다음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식당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제천이 수수가 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수 역강정, 수수 버거, 햄버거, 그다음에 수수 떡갈비 이런 식으로 수수를 이용한 그 음식들을 많이 이용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약재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맛도 좋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쓰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그쵸. 이게 보통 약초가 들어간다 하면, 냄새가 일단 한방 냄새가 날 거라는 예. 오해를 좀 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랑 같이 동반하는 여행객들이라면 좀 피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여기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약초라는 게 모두 냄새가 나는 게 아니래요. 그렇군요. 저도 먹어보니까 약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초의 그 냄새는 숨기고 그렇군요. 건강할 수 있게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천 여행 떠나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 11월 9일 119 소방의 날이었잖아요. 올해가 몇 회째였습니까?
이제 올해로 56주년을 맞이했고요. 예. 예전에 63년도 이제 내무부가 주관하면서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1991년도에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예. 취지는요,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심을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해서 이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하고요. 소방청과 각 소방관서에서는 이제 기념행사하고 앞으로의 안전의식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서울소방에서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도 개시를 했고요. 예, 지난해에도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초에 열렸던 이제 제7회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에 참가한 12명의 소방관의 사진이 수록됐고, 올해도 사진은 오중석 사진 작가님께서 이제 재능 기부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판매 수익금은 화상 환우들에 의해 쓰여지고요. 작년 몸짱 소방관 달력은 무려 이제 11,000부가 판매돼서 총 30명의 화상 환자들에게 1억 566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했어요. 판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저희 스튜디오에 몸짱 소방관들 오셨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7명이 세상을 떠나고 11명이 다쳤죠. 당시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던 것도 좀 문제였지만은 완강기도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었다고요. 네, 이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완강기 사용한 분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스프링클러 설치도 되지 않았고 이제 양방향 피난로가 돼 있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피난용 발코니와 완강기가 설치돼 있던 곳이 또 주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설치돼 있어서 이게 불이 번지고 있던 방향에 있어 더욱 사용이 어려웠을 거라 보는데요. 이제 그리고 사실 완강기가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후의 수단인 완강기 다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불이 났다 하면 무조건 완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선은 화염과 연기, 유독가스로 실내 대피로가 모두 차단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우선 주변의 비상구, 완강기의 위치를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해당 완강기함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완강기함을 열면 우선 실패처럼 이렇게 돌돌 말린 줄과 안전벨트,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와 지지대를 거는 고리가 있습니다. 예. 먼저 고리를 조속기에 연결한 뒤에 나사를 돌려 건물 벽에 달려있는 완강기 지지대에 결합합니다. 다음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요. 안전벨트는 겨드랑이 이제 가슴 쪽에 차되 줄이 가슴 앞쪽으로 오도록 착용하고 이제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바짝 당겨주세요. 안전벨트까지 착용하고 나면 내려갈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밖으로 확인하시고 줄이 감겨있는 릴을 탈출할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줄이 다 펴졌으면 이제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내려올 때는 양팔을 모으지 말고 건물 쪽을 바라보며 손을 대고 내려오시고요. 그렇군요. 줄을 잡거나 움츠리면 벨트가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팔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미리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완강기 함에 기구가 정확히 안 들어있다든지 이제 건물 벽에 지지대가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면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아야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비상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업과 편의를 위해서 비상구 막거나 이제 앞에 물건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비상구 앞에 물건 적침을 절대 하지 마시고 평소 비상구를 잠가두지 않도록 하는데요. 비상구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피난 안내도 항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제 불이 난 방 안에 켜둔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겨울철 앞으로 전열기구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전열기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옷가지나 종이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은 가까이 두지 마시고 먼지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하세요. 작년에 사용한 전열기 꺼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먼지와 이물질 제거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반드시 전원 차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생활 주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런 기구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자녀 고사장에 보내고서 이제 늦은 아침 식사하시고 잠시 숨 돌리시는 분들 계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자녀들이 시험 마치고 돌아오면요. 궁금한 점 많으시더라도 고생했다고 짧게 한마디만 하시고 함께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가시죠.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키버드가 부르는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